모두를 위한 R 통계 회귀 분석편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1강부터 시작할 텐데요. 본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하냐면요. R 통계가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마치 통계 전문가를 양성할 것처럼 어려운 수학 공식 써가지고 통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거기에 질렸다고 한다면 이 강좌가 딱입니다. 또는 뭐 리스트가 어떻고 벡터가 어떻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고 또 논리 연산자는 어떻고 이런 방법을 막 자세하게 프로그래밍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에 질렸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딱입니다. 그래서 본 기초 강좌에서는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마다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 정도만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통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엄밀성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프로그래밍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강좌를 보면 쓰레기 강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잘 쓰는 교수님들이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그런 엄밀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논문에 쓸 정도의 엄밀성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전문가를 기를 것처럼 논문을 막 써야 될 것처럼 자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고요. 만약에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차후에 만들게 될 논문을 위한 R 통계 시리즈를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는 논문들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통계들을 R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굉장한 엄밀성을 추구할 겁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도 많이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본 강좌는 아주 기초 강좌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강좌를 하는 거지 논문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주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R 통계를 배워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좀 안다라는 사람들한테 통계 어떻게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SPSS를 추천해 줄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로 쓰고 싶으면은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아주 옛날 버전을 다운받아 써야 되죠. 최신 버전을 쓰려면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 쓰려고 해도 2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프리미엄급은 1,300만 원이나 줘야 됩니다. 근데요, 이 프리미엄급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기능들, 이런 모든 기능들을 R에서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서 쓸까요? 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R 프로그램 몰라도 되거든요. 프로그램 보면 뭐 if, else, for 뭐 이런 거 루프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통계를 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구조 방정식, R에서는 기본으로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런 거. 자, 그래서 R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이 제곱의 사후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SPSS 카이 제곱 사후 검정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사후 검정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SPSS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고요. 또 클릭하고 한참 클릭을 해요.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참을 클릭해야 이런 결과가 덕하니 나와요. 자, 근데 결론이 뭐냐? 성별과 학년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별하고 몇 학년하고 관계가 있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이제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SPSS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SPSS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세 집단 이상의 비율 검정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차 분석에서는 사후 검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겁니다. 물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있고 또 엑셀을 이용하고 막 함수를 막 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죠. 자, 그러면 R은 어떨까요? R, 카이제곱 사후 검정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요. 첫 번째 글에 들어가 보면은 사후 검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후 검정 시행하기 위해서 R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거 깔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함수입니다. 나중에 이 기초 강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게 될 텐데요. R에서는 이게 돼요. 근데 이제 SPSS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만 모아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SPSS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한 1,3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R을 안 배워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R 프로그램이 딱이겠죠. 자, 그리고요. SPSS 그래픽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정감이 많이 안 가죠. 엑셀 틱 하고요. 그죠? 이게 이제 SPSS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수준인데요. 그럼 R은 어떨까요? R 그래픽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논문에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3D로 막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라벨도 다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R에서는 시각화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 내가 어떤 뭐 기획 업무를 하는데 남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멋있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통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설명하면 설득이 잘 되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 R 통계가 정말 딱입니다. SPSS 이런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R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 번째 SPSS 상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떻게 분석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숫자들만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상관관계가 더 크고 또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 이런 것들은 이 숫자를 다 읽어봐야 돼요. 뭐 그래야만 알 수 있는데요. R에서는요. R 상관 분석해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기초 강좌에서 이걸 소개해 줄 거거든요.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별표가 붙어요. 아주 중요한 건 별표가 3개 정도 이렇게 붙습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직관적으로 나타나고요. 글자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글자가 커요. 그리고 안 중요한 거는 글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산점도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한 줄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R을 써라. 첫 번째, 꼭 이렇게 비싼 돈 안 줘도 된다. 두 번째, SPSS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R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런 허접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그래프를 그려서 남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숫자를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주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SPSS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하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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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R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이 강에서 요거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요 사용하는 방법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SPSS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2분형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R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씁니다. 요게 로지스틱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2분형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분형 로지스틱을 쓰고 싶으면은 요렇게 요거를 타이핑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서 R은 공짜예요. SPSS에서는 요거를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최소 200만 원을 줘야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클릭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죠. 여기서는 R에서는요 그냥 써주면 됩니다. 종속 변수 써주고 독립 변수 써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밑에처럼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SPS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B 뭐 SE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어려워서 R은 공짜라는 거. 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하면요, R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변수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현상의 결과고 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Y축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이 내 가게에서 만족할 수 있지? 그 만족도, 그런 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 뭐 내가 친절해야 되나? 아니면 가격이 싸야 되나? 또는 뭐 음식이 맛있어야 되나? 어떤 것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현상의 원인, 만족도의 원인이 뭐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뭐냐? 그래프에서 X축에 쓰는 것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라고 하는 용어, 통계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도 원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으로 2개 구분하자면 범주형과 연속형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주형이라고 하는 건 크고 작음이 없어요. 남자, 여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그다음에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축구, 야구, 낚시, 영화, 게임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작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연속형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하는데요.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설문지에 보면은 뭐 1, 2, 3, 4, 5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죠. 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1, 2, 3, 4, 5 이것도 연속적인 걸로 간격도 동일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연속형으로 취급을 하고요.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범주형과 연속형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른 변수의 종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자, 그럼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연속형인 경우에만 가능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차차 강좌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이건 선 그래프로 그려서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를 위한 R 통계 회귀 분석편 기초 1강 마치겠습니다.